안녕하세요. 내가 아는 것만 알려줄게. 내 유튜브 타로 강의 나인원지의 정방향 해석입니다. 마이너 카드 상단에 번호가 있었는데 9번 하는 중이네요. 이 9번은 히브리어로 이에소드, 좀 빨리 발음하면 예소드라고 해서 기초, 기반에 해당합니다. 근데 조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1번이 뭐였습니까? 시작하는 1번이 케테르 왕관이었고 앞으로 배울 10번이 마지막 번호거든요. 이 10번이 끝번호인데 말쿠트라고 하는 왕국이에요. 왕관을 쓴 자가 왕국의 결과물을 얻는 과정 중에 번호가 나오는데 바로 10번 전단계의 9번이 기초, 기반에 해당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완성을 위한 바로 전 단계가 오히려 초심, 시작점, 기초의 단단함, 요거를 묻고 가는 거. 이건 철학적으로 혹은 삶의 의미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해석이 되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 동양에서 구는 특히 우리나라에선 9수라는 게 있었죠. 구미호 아시잖아. 뭔가 10이라는 완전수가 있단 말이야. 10진법 아시죠? 손가락 10개, 1, 2, 3, 4, 5, 6, 7, 8, 90. 그게 완성수인데 완성을 이루기 바로 전에 구미호가 있는 거야. 안타까운 사연이 있잖아. 그 다음에 99고개 뭐 이런 전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9가 바로 미완의 숫자로서 불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는 게 동양 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해석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 나인 완지의 이미지 들어가 볼게요. 이 친구는 완지의 뜻을 갖고 있는 열망, 의지, 열정 뭐 이런 것들을 한 개만 자기 거로 만들었네. 나머지는 열정이 너무 넘쳐서 자기 키보다 막 높아요. 뭔가 억압적인 느낌으로서 얘한테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거야. 본인은 한 개밖에 이룰 수 없는데 다른 8개도 얻고 싶겠지. 열망과 열정이 있긴 있으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게 스트레스가 되는 겁니다. 왜? 그 열정이 성공으로 이루어지고 성취로 이루어지지 못할까 걱정하는 그런 마음의 두려움. 그런 걱정들. 그래서 그게 스트레스로 작용해요. 그래서 스트레스 지수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 카드는 90이에요. 굉장히 높은 스트레스를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삶의 열정과 열망이 오히려 생을 확 이끄는데 디딤돌, 동기부여가 되나 오히려 열정과 열망 때문에 삶의 무게가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긴장할 수밖에 없지. 왜 그러냐면 이 열정의 막대기에 한 번은 다쳤을 거야. 여기 지금 붕대 두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시선이 눈치를 굉장히 보고 있거든. 그러니까 언제 또 얘가 무너져서 나를 또 때릴까? 얘가 또 무너져서 나를 상처 입힐까?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두렵고 긴장해서 방어 태세를, 경계를 놓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위축돼 있고 소극적인 자세로서 하나 남은 개만 부여잡고서 이렇게 다른 열망에 그리고 가지고 싶은 의지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 이런 의미로서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실제 사례를 볼게요. 성적이 잘 나올까요? 아니죠. 안 나오죠. 이 아이는 한 과목은 괜찮겠어. 근데 나머지는 100점을 요구하고 90점을 원했다면, 목표치가 있다면 그건 그냥 목표치가 된 거야. 열망만 된 거지. 내 거가 됐나? 안 됐거든. 근데 안 됐기 때문에 오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죠. 얘는 지금 학업적인 측면에 있어서 억눌림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 카드가 돼요. 당연히 질문 자체는 잘 안 나옵니다 라고 대답은 해야겠지만, 그래서 스트레스 지수에 대해서 조언을 조금 해드렸던 카드가 됩니다. 본인은 하려고 할 거야. 그런데 그게 내 거가 안 되니까 얼마나 속상하겠냐고. 그래서 지금 현재 삶에 압도당하고 있는 삶의 무게, 학업이라는 무게에 억눌려 있는 이 아이의 마음을 조금 헤아려줬던 카드가 돼요. 직원을 어찌해야 하나요? 하고 물어봐서 어떻게 질문을 변형했냐면, 그러면 다른 생활 말고 회사 생활, 직원이기 때문에 회사 생활을 하는 이 직원의 태도를 한번 볼게요. 그리고 이 태도를 보시고, 그리고 사장님께서 결정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던 카드죠. 근데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거야. 그래서 아이쿠야, 이 친구가 잘하는 거 한 개 있으면 말해보세요. 제가 거꾸로 물어봤더니 응대를 잘한대. 속림 응대. 그러니까 박 사장님 오시면 막 사글사글하게 해서 좋게 잘한다는 거지.
그거 잘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는 그거 하나만 잘할걸요. 그랬더니 막 웃어. 세차장을 하신대. 근데 세차장은 물론 손님응대가 가장 중요하긴 해도 기술을 습득하러 온 거잖아. 손님응대를 기술을 해갖고 그걸 하려는 게 아니잖아. 세차하는 방법, 어떤 요령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건데 그걸 아무리 가르쳐줘도 3년 내내 잘 습득을 못한대. 그래서 그 친구가 세차를 맡기면 자기가 또 2번 일을 손대야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러서 스트레스가 많은 거야. 그래서 이 카드가 넘겼길래 사장님 해고하세요. 저라면 이 친구 해고합니다. 왜요? 이 친구가 예를 들면 90만 원의 월급을 받는다고 칩시다. 이 친구는 솔직히 말하면 10만 원만 받아가면 돼요. 80만 원은 이 친구한테 줄 필요가 없는 돈이에요. 그러니 저라면 과감히 해고할 겁니다. 뭐 2년 지연, 뭐 학연 뭐 이런 게 있으셔서 이 아이를 붙들고 있나요? 라고 거꾸로 되물었습니다. 그건 없는데 그냥 안쓰럽대 이 친구를 보면. 뭔가 하고자 하는 한데 뺀질뺀질 거리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그래요. 이 카드는 뺀질대는 카드는 아니에요. 본인이 하고자 하는 열망은 있어. 의지는 있어. 근데 그걸 내 걸로 못 만들어서 내 막대기로 쥐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문제인 거지. 그래서 냉정하게 한번 바라보시라고 했던 카드가 됩니다. 그 다음 아빠, 그 주인을 말하는 겁니다. 강아지의 속마음을 본 거거든. 근데 강아지의 반려인 중에서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겠죠. 근데 아빠를 바라보는 강아지의 속마음을 본 거야. 근데 이 카드가 나와서 아이쿠야, 이 강아지의 스트레스의 원인은 90%가 아빠 때문이네. 이들 막 웃어. 왜요? 그랬더니 사실은 남편의 마인드, 즉 강아지 아빠, 반려인의 마인드 자체가 반려인이라는 생각이 없대. 걔는 걔, 사람은 사람 이렇게 구별을 두기 때문에 옛날식으로 억압하고 뭐 이런 게 있나 봐. 걔는 걔답게 말 안 들으면 때리고 뭐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 안 되는데 말이야. 그래서 사실은 반려인으로서의 자세가 조금은 안 돼 있어서 아이가 아마 스트레스를 당연히 받을 것 같다고. 그런데 띵동 소리만 나면 물론 반갑기는 한데 꼬리는 치면서도 귀여워서 아마 맞이할걸? 벌러덩 누워있고 항복이란 자세를 취하고 오라고 하면 불이 나게 다가가서 덜덜덜덜 떨면서도 그 안에 안겨있을 거라고. 그게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강아지의 해석이라고 얘기했던 카드가 돼요. 갑자기 생각이 하나 났는데 이혼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해야 되는데 양육 때문에 아들의 속마음을 본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나온 거야. 아이쿠야. 제가 그랬습니다. 사진 속을 봐라. 이 아이는 9명 다 자기 편인 거라고 생각하고 싶은데 사실은 딱 하나만 꼭 손에 쥐고 안 놓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누구는 못 놓겠다고 하는 거니? 그랬더니 저예요 라고 얘기하더라고. 그렇구나. 이 아이는 엄마 없이는 안 돼. 너 없이는 안 된다고 얘기한다. 다른 것들도 다 갖고 싶지. 아빠도 갖고 싶고 할아버지 시선도 받고 싶고 기타 등등 여러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싶고 열망의 대상이기도 하고 내 걸로 만들고 싶지만 본인도 알아. 내게 안 될 거라는 걸. 그래서 선택한 게 뭐야? 너 하나. 너 하나면 돼요. 하는 마음가짐으로 의기소침하면서 이 다른 사람들의 압도당한 채 너를 꼭 끌어안고 네 손을 절대 놓지 않겠다고 품에 안은 카드구나 라고 얘기했어요. 이 아이 굉장히 상처가 많다. 그리고 주변에 주눅 들어 있다. 반드시 꼭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한 친구다 라고 얘기했던 카드예요. 이 아이의 스트레스 지수가 90이니까요. 특히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스트레스겠죠. 왜냐하면 어쨌든 엄마 아빠 두 사람의 에너지를 다 받고 성장해야 하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 못해서 어느 한쪽만 선택해야 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는 상황이 보이잖아요. 얻어맞은 거잖아. 실제로 아빠가 때렸다는 뜻이 아니고 모든 문제들이 모든 시선들이 이 아이에게는 경계며 그죠? 방어 태세를 취할 수밖에 없는 혹여라도 엄마를 잃어버릴까 이 막대기 뺏어버릴까 누군가가
그런 전전긍긍한 모습이 보였던 카드가 돼서 조금 마음이 안타까웠던 카드가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정방향 해석 마치고 다음 시간에 역방향 해석 이어가겠습니다.